자,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분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분계는 FAT 1급에도 등장을 하고 TAT 2급에도 등장을 해요. 부가세 문제라고 해서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분계하실 때, 자, 첫 번째 예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부가세 예수금 여기에 가액 금액을 쓰고, 부가세 대급금 나의 금액을 쓰고, 그리고 미지급 세금을 쓰게 될 건데,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27번 칸의 금액을 쓸 거예요.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27번 칸의 금액이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예요. 납부해야 되면 얘가 플러스로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얘가 플러스로 나오면 세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얘보다 지금 나보다 다가 크죠. 그럼 실제 납부할 세금은 27번이에요. 27번. 지금 여기 다에서부터 27번까지 사이에서 세금 과거에 낸 거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리고 세액 공제도 빼고, 잘못했으면 훗날 가산세도 더하고, 그렇게 해서 세금이 이제 정확하게 내게 나올 거예요. 그럼 실제 낼 세금은 27번이다라고 처음부터 기억하는 게 더 나중에 변화 없이 계속 꾸준히 갈 거니까 27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크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27번은 음수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이때는 여기에 27번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때는 미수금이라고 써둘 거예요.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여기 거래처를 잘 안 쓰는데,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거래처 써라고 적혀 있더라고. 여기에 어디 세무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얘도 어디 세무서다라고 거래처를 써주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정리할 때는 분계를 이렇게 할 건데, 정리할 때 이 기간에 정리하는 분계는 이렇게 할 건데, 자, 얘를 납부하게 때는, 그러면 납부하게 되면 이 미지급 세금을 지워주면 되죠. 여기 27번 금액이 있을 거고, 뭐 현금으로 납부하면 현금이다. 그냥 이렇게 지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이거 내 거라고 정리해 둔 거니까. 납부할 때 얘 지워주고 얘 정리하면 되겠죠. 또 만약에 환급을 받으면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으면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다 어디 은행 27번 금액이 올 거고 대변에 이제 미수금을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얘 지우고 돈 들어왔으니까 이제 미수금 지우면 되겠죠. 실제 시험에서 얘가 나올 때도 있는데 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얘가 나오면 원리만 하면 별거 아니죠. 이건 입력이 되어 있어. 그럼 가서 보면 되잖아. 대변에 미지급세가 얼마 있는지 보고 차변에 지우고 대변에 돈 냈다는 방식을 쓰기만 하면 끝이죠. 아, 우리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나올 거예요. 에디 시험 특성상 나오니까.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3점 4점 가지고 있어요. 그럼 괜찮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이제 다시 교재로 가서 6월 30일 자 이제 교재 386페이지에 6월 30일 일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방금 저 분계는 일반전표에다 하는 거예요. 회계상 계정 과목 정리하는 거니까.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고 적혀 있죠. 그럼 지금 6월 30일 날 정리하는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6월 30일 거면 4월부터 6월이다라고 쓰고 4월부터 6월. 그럼 파워창 뜨는 거는 우리 연습할 때 이 금액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마감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손대더라도 딱 이 금액이 나올 거니까 그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얘는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 얘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 얘는 그럼 플러스로 나왔죠. 대변의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얘를 정리하는 분계를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걸 그대로 분계를 하면 지금 저 문제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108만 1,000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250만원, 차이는 858만 1,000원은 미지급 세금이고 어디 세무서인지 모르겠는데 세무서래요. 자 컴퓨터에 써보면 얘가 나오겠죠. 지금 이 분계가 6월 30일자로 해서 6월 30일자로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분계를 하면 일반전표 6월 30일 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까먹었어요. 1,108만 1,000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2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인데 거래처에서 어디 세무서인지 찾을 필요 없어요. 세무라고 치면 세무서 거의 지금까지 시험 때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세무서라고 쓸 거라고 것만 알면 세무라고 치면 세무서 나오죠. 그럼 858만 1,000원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9번 문제 6월 30일 날 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 납부하면 7월 25일 날 다음 달 25일 날 이제 이 미지급 세금 서대문 세무서 858만 1,000원을 차변에 지우고
그리고 보통 예금해 줬다면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다음 달 7월 25일 날 차변에 미지급 세금 그리고 방금 서대문 세무서 이 금액 대변의 보통 예금 서울은행 보통 858만 1,000원이다. 이렇게 납부하는 거 하면 되겠죠. 자, 이 분계까지 하는 게 지금 우리 교재의 2번 문제였어요. 2번 문제가 7월 25일 날 이제 방금 미지급 세금 되어 있던 858만 1,000원을 서울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는 거죠. 이걸 지금 계산한 거였어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한 우리 기본 예제도 지금 우리 교재 239페이지로 가면 239페이지 239페이지에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의 정리분계라고 적혀 있죠. 이 정리분계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좀 더 섞여 있는 건 세액 공제가 있다면 공제는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납부할 세금에서 지금 10,000원을 빼고 하겠죠. 납부할 세금에서 10,000원을 빼고 줄 거니까 대변에 신고신고 세액 공제해봐야 10,000원이에요. 나중에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 10,000원이라고. 그래서 10,000원이면 의미 큰 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잡이익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 1번에 적혀 있는 거는 수행 1번 적혀 있는 거는 조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볼 거예요. 나중 되면 제가 안 가르쳐주고 찾아라 그래도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직접 쓰고 있을 거거든.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나왔으면 하고. 그리고 아래쪽 거는 방금이랑 똑같이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분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예제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것 가지고 우리 이제 3시간 남아있죠. 제가 계산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가 했던 것 가지고 또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또 보는 게 여러분한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지금 한 것 가지고 매일 매출 전표하고 부가가치세 지금 정리하는 분계까지 나오는 문제 있죠. 그 문제들을 오늘은 풀어보고 내일 저와 같이 결산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교재 296페이지로 갑시다. 296페이지 그 앞에 것까지는 우리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회사는 3100번 AT 맛보기 일단 맛보고 기출문제로 가야지.
3100번 AT 맛보기 용산전자 있죠? 거기로 들어가시고 자, 문제 자, 볼게요. 자,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타이틀을 보라 그랬어요. 타이틀에서 발행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전자입력이 아니라 비워놓고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라 문제예요. 그래서 거래명세서가 나오죠. 한 문제는 꼭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럼 상품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럼 우리 외상매출금이란 이야기죠.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 입력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여기 결제 내역이라는 게 아래에 과금 옵션 있는 거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여기 결제 내역하고는. 자, 그럼 우리 지금 얘는 9월 21일 날 주식회사 유명한테 상품을 판 거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 먼저 9월 21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11번 매출과세. 거래명세서에 보이는 대로 쓰고 컴퓨터 20대 4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유명. 그리고 여기는 비워놓고 뭐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외상이니까 분계 유형은 그냥 외상이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이제 전체 메뉴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9월 21일자로 해서 네오박스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지금 과금 옵션 이 부분들을 신경 안 쓰는 게 이 과금 선택 옵션 클릭해 보면 실무 버전만 제공한다 뜨죠. 그래서 아래 금액들을 수정을 못해요. 마이너스나 수정세금계산서.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그 고려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발행.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하고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이 매출 조회 누르고 나서 발행하면 얘는 끝이죠.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는 끝났고, 다음 두 번째 매입 거래가 있네요. 오른쪽 페이지에. 자, 파란색 세금계산서죠. 일단 매입 세금계산서예요. 컴퓨터 샀고 현금 30, 외상 300만원. 다음 페이지 보면 금천 상사에서 상품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번엔 전자입력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죠. 발행하는 문제는 한 개예요. 한 개. 자, 그럼 상품 산 거니까 뭐 매입세 공제되니까 51번 매입과세고, 현금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300만 원은 이 300만 원 외상 매입금이겠죠. 자, 날짜 9월 30일 주식회사 금천이에요. 9월 23일. 자, 9월 23일 날 51번 매입과세 컴퓨터 10대 3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금천이고 전자입력으로 하래요.
다음 분괴는 혼합. 상품 산 거 맞고 대변에 현금으로 3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이다. 하셨죠? 자, 다음 페이지에 3번 매입 거래인데 이번엔 전자 계산서죠. 계산서면 파란색이니까 매입이라서 53번 매입 면세고 뭐 쌀을 샀네요. 자, 자료 설명에 보면 직원 식당에 사용할 쌀을 관악농협에서 구입하였다.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직원 식당에 쓸 쌀을 샀다는 건 직원들 위해서 쓴 거죠. 그럼 복리후생비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산서 받았고 9월 25일 날 53번 매입 면세 관악농협이네요. 그럼 9월 25일 날 53번 매입 면세 여주쌀 청정미 거래처는 관악농협. 전자계산서 대금은 전부 다 외상 미수금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다음 이제 4번에 매출거래 빨간색 세금계산서인데 이 두 개가 적혀 있죠. 그러면 복수거래 처리할 거예요. 자, 현우 안태고 10월 8일이고 다음 페이지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제가 한 개 빼고 나머지 다 전자입력 시킨다라고 했죠. 그럼 상품 판 거고 우린 보통예금 서울은행으로 들어온 거네요. 자, 그럼 10월 8일 날 빨간색 세금계산서죠. 11번 매출과세 위에 F7번 복수거래 선택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트북 10개 60만원 컴퓨터 10개 50만원 그리고 확인.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현우.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죠. 상품 매출에 차변에 보통예금 1210만원 서울은행이다.
다음 5번 매입거래 세금계산서 파란색 세금계산서인데 영업부 승용차 2000cc 타이어 교체에 대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단 용산정자는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그럼 지금 얘는 2000cc 승용차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되겠죠. 세금계산서라서 54번 불공이고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고 전자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차량 유지비 쓸 거고 대금은 전부 다 외상 미수금 적혀 있네요. 그럼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어요. 공인카 서비스. 자, 그럼 10월 16일 날 54번 불공 비용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분명은 타이어 교체고 30만원 별도 거래처는 공인 카서비스 전자 입력이고 분계는 호나 차량 유지비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 6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자료 설명부터 볼게요. 효한 상사의 컴퓨터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근데 부가가치세 봤더니 별도로 적혀 있죠. 그러면 카드 과세 거래니까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니까 자 거래 날짜는 10월 24일이고 거래 상대방은 효한상사고 카드사는 현대카드사고 자 금액은 57만 2천원이죠. 자, 이 정도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럼 날짜 10월 24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카드사는 현대카드사. 우리가 판 건 컴퓨터고 57만 2천원 쓰면 분리될 거고 효한상사고 분계는 4번 카드라고 하면 자, 얘는 외상매출금의 카드사고 이대로 정리하면 끝나죠. 지금 우리는 지금 부분 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판 게 왜 상품 매출이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회사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라고 전제 조건이에요. 284페이지 지금 열어보시면 위에 적혀 있어요. 284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에 제일 위에 보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용산전자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된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은 잡이익으로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며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고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와서 참고할 것.
그럼 지금 얘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와서 지금 6월 30일 거 볼 거면 30일 날 할 거면 일기 확정 기간을 우리는 4월부터 6월이다라고 할 거고, 저장된 거 불러오면 지금 얘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납부할 세금이 이거라고 했지 다라고 안 한 이유가 얘 둘이 10,000원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라고 안 하고 27번이 납부할 세금이라 그랬잖아. 그 이유가 얘 이런 거 붙으면 자비익으로 대변에 처리해 줄 거예요. 얘가 미지급 세금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우리 미지급 세금 미수금으로 처리할 금액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가나 그리고 라도 자비익 처리하고 27번 자 하면, 자 일반 전표 6월 30일 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가죠. 그럼 가의 금액은 1,102만 1,000원. 그러면 1,102만 1,000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나의 243만 원. 243만 원. 그리고 이제 대변에 그럼 돈 내야 되는데 전자신고세액 공제 잡이익을 빼고, 잡이익이 만원 얘 빼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인데 세무서를 쓰는 거예요. 858만 1,000원이다. 저는 누가 이 잡이익을 시험 때도 잡이익 써라고 뭐 이렇게 알려주는데 차변 대변 헷갈린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미지급 세금이 27번인지 아닌지 보면 되지 않냐고. 차변에 쓰면은 얘가 그 10,000원이 늘어나 있겠지 거꾸로. 지금 27번이랑 얘랑 금액이 똑같아야 될 거잖아 써놓고 나면. 틀리면 대변 보내라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오 그러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자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좀 뒤쪽으로 가서 이제 기출문제도 봅시다. 우리 이제 기출문제 보고 나니까 그래도 공부하는 거 느낌이 조금 더 오죠. 그래서 491페이지로 갑시다. 491페이지. 그리고 39회죠. 그러면 회사는 기출문제 39회 하늘 이불. 자, 39회 하늘 이불 3639. 자, 이제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건 기출 문제예요. 자, 1번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 문제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자료 설명을 보면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상품 매출 대금 중 200만 원은 10월 5일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15일 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받기로 하였다. 자, 이 200만 원 10월 5일 날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그럼 장부에 뭐라고 적혀 있죠? 받았대. 그럼 받을 숫자겠지. 그럼 선수금이죠. 그럼 차변에 선수금 200만 원 빼고 나머지 460만 원은 15일 후에 보통예금에 돈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이죠. 15일 후니까 오늘 돈 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근데
선수금 이거 헷갈리시는 분은 제가 꼭 이렇게 확인하라 그랬어요. 일반 전표 10월 5일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리지 않게 계정 과목하고 보면 200만 원 딱 들어와 있죠. 시험에는 무조건 들어와 있어요. 기출 문제는 알리바이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전표에.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 날짜 10월 7일 날 11번 매출과세 차렵 이불 30개 2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의 지수유통이고 분계는 혼합 세무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비워둬야 되겠죠. 전자세금에서는 상품 매출 맞고 차변에 우리 앞에 봤던 대변에 적혀있던 선수금을 이제 차변에 200만원 치우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먼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전체 메뉴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지금 날짜 10월 7일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고 전자 발행 그리고 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이렇게까지 하면 얘는 끝이죠. 이제 다음 문제. 자, 다음 페이지 2번 문제의 과세 유형은 뭐죠? 과세 유형 그렇죠. 53번 매입 면세가 되겠죠. 매입 면세 파란색 매입이고 계산서니까 면세고. 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여 회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장수 양로원에 전달하였다. 구입 시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고 이건 양로원 하니까 기부다. 그죠? 이 양로원이라고 안 했으면 기업끼리 자매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접대비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업이 아니고 양로원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기부를 했네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적혀있는 날짜 10월 15일 날 53번 매입 면세고 민어 옛날에 먹어보니 맛있더라고 민어. 자, 그리고 거래처는 소문수산. 이번에 앞에 전자자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전자세금 피워놓고 분계는 혼합 기부한 거고 대변에 외상이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이고 다음. 자, 매입 거래에서 3번은 도시가스 요금이네요. 얘도 아래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를 진하게 적어뒀죠.
그러면 자, 10월분 사무실 도시가스 청구서이다. 회사는 청구서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으며 요금은 납부 마감일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시키고 있다. 작성 일자 거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럼 작성 일자가 11월 10일 좋은 날이네요. 그리고 우리 공급가액 세액 진한색으로 다 잘 적어줬다. 그죠? 그리고 납부는 마감일에 이체시킨다 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두란 이야기죠. 그죠? 그럼 도시가스 요금 계정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 쓰죠. 수도광열비. 자, 그럼 이제 11월 10일자로 가서 우린 51번 매입과세고 도시가스 요금 금액은 36만원의 별도고 거래처는 한국도시가스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그럼 수도광열비라고 쓰고 미지급금이라고 대변에 써뒀다가 11월 28일 날 납부하면서 지우면 되겠죠. 자, 다음 매출 거래 적혀 있는데 전자계산서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13번 매출 면세죠. 면세 상품 모카를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본 문제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한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제 문제가 좀 식상하죠. 계속 보도 멘트들이 나오죠. 자, 그럼 13번 매출 면세고 상품 매출이고 외상이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나오면 되겠죠. 25일날 현희유통한테 판 거예요. 자, 11월 25일 13번 매출 면세 모카 112,000원 현희유통이고 얘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매입 거래에 파란색 세금 계산서네요. 그걸 샀는데 고객 상담실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지급할 홍보용품을 구입하고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였고 홍보용품은 당일 모두 사용하였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이번에는 우리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용품 주는 거는 광고 송전비죠. 그죠? 그럼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 과세가 될 거고, 그리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홍보용품은 당일 모두 사용했다는 건 그냥 거침없이 전부 다 비용 처리하라 그 소리예요. 광고 선전비. 그럼 11월 30일 날 우린 51번 매입 과세고 휴대용 거울이고 50개 개당 2,000원 지민 거울 전자입력 분계는 호나.
광고 선전비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다음 이제 매출 거래래요. 카드까지 보여주고 부가가치세 보이는데 그럼 과세 유형이 다 나왔죠. 문제에서 매출이고 카드고 부가가치세 있고 그럼 17번 카드 과세겠지. 개인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이연화가 거래처고 카드는 BC카드사고 날짜는 12월 13일인 거예요. 그죠? 그럼 날짜 12월 13일 날 17번 카드 과세 카드사는 BC카드. 우리는 뭐 겨울 이불을 팔았고 금액은 35만 2천원. 거래처는 이연하. 분계는 4번 카드라고 하면 그냥 끝나죠.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액 카드사 붙으니까 정확한 분계죠.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정말 나오죠. 이런 게 보너스예요. 보통 예금에서 10월 25일 날 돈이 나갔죠. 그죠? 그럼 적립분계가 아니고 납부분계예요. 그럼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9월 30일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그럼 일단 9월 30일로 가보면 미지급 세금 서대문 세문서로 해서 지금 우리 문제 보통예금에 돈 나간 거랑 같은 금액이 적혀 있죠. 그럼 이 돈이 지금 보통예금에서 10월 25일 날 나갔으니까 이제 미지급 세금을 차변에 써주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이 돈이 나간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죠. 방금 대변에 미지급 세금 되어 있던 거 차변에 지우고 대변에 돈 낸 거예요. 이거 나올 때가 좀 더 훨씬 편하죠. 정리하는 것보다 문제 풀기가. 이거 조금만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실제 시험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쉬었다가 우리 또 계속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